시골 동네에 작은 피자 가게가 생겼다. 처음 가게가 오픈했을 때는 인구도 얼마 없는 시골에서 장사가 잘 될까 걱정했지만 주변 식당들은 모두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곳이었고 24시간 편의점조차 없는 깡촌이었기에 늦게까지 배달을 해주는 피자 가게는 꽤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도끼를 사용한 끔찍한 범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니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하게 도끼를 이용한 연쇄 살인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특징은 날이 어두운 밤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도끼를 사용했다는 점 빼고는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긴 어려웠다. 사건의 여파는 피자 가게에까지 미쳤다.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고 외식도 삼가했다. 덕분에 피자 가게의 전화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 피자 가게에는 피자를 만드는 사장 하나와 배달을 담당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전부였는데 벌써 며칠째 이어지는 많은 주문 때문에 두 사람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에게 일하는 사람을 더 늘리자고 했지만 사장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사람을 더 뽑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대신 모처럼 마감을 빨리 하자고 아르바이트생을 다독였다. 연쇄살인인데 쉽게 안 잡힐 것 같은데. 알바생이 푸념을 하는 동안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희 가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다.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의 여자친구였다. 모처럼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데이트하러 찾아온 곳이었다. 여자친구는 번화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였는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다. 연애 경험이 없던 아르바이트생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애정을 퍼붓는 여자친구에게 금방 마음을 뺏겨버렸고 여자친구가 하자는 것은 뭐든지 해줄 정도로 여자친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피곤함에 쩔어있던 아르바이트생은 밝은 표정으로 마감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은 모처럼의 데이트다. 데이트. 힘을 내자.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아르바이트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잠깐만. 전화를 받은 사장이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세웠다. 주문이 접수됐다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달하고 가라고. 사장님, 미안. 하도 사정을 해서. 배달 요청이 온 곳은 꽤 먼 거리였다. 마지막 배달 정도는 해줄 수도 있었지만 한참 동안 기다린 여자친구를 더 기다리게 할 순 없었다. 그때 여자친구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먼저 말을 꺼냈다. 자신의 차로 함께 가자고. 배달 끝내고 바로 데이트 가면 된다며. 알바생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단골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싶어하는 사장이 사정하고 여자친구까지 돕겠다고 나서니 더는 어쩔 수 없었다.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다. 한적한 시골이기도 했고 그 흔한 가로등 불빛도 없었다. 어둠 속에는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연쇄 살인 때문이리라. 두 사람은 데이트 장소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처음 배달하는 집이었는데 낮에도 가끔 그 방향을 지나칠 때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싸늘한 곳이었다. 웬만해서는 동네가 좁아 사람들의 얼굴은
한 번씩 볼만도 했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집은 마치 비어있는 집인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생은 여자친구에게 차에 있으라고 말한 뒤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외침과 벨소리에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피자요. 피자 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한눈에 보더라도 기괴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쳐다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빤히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2만 원입니다. 알바생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약간 겁을 먹고는 빨리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피자가 담긴 상자를 낚아채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저기 할아버지. 저기요. 아르바이트생은 초조했다. 돈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메꿔야 한다. 저기 할아버지. 돈 주셔야죠. 아르바이트생의 간절한 외침이 몇 차례나 계속됐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돈을 떼일 수는 없었으니까. 집안은 꽤 어두웠다. 거실에 놓여있는 작은 TV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집안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TV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기랄, 무섭잖아. 저기요, 할아버지. 피자값 주셔야죠. 어두운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은 집안에서조차 할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날 밝을 때 다시. 응? 그때 무언가 달려오는 소리에 급하게 고개를 돌린 아르바이트생 앞에는 할아버지가 섬뜩한 표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왜 이러세요? 너 누구냐? 누구냐고!